자, 미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돌아온 월클 스트라이커 호날두의 헤트트릭을 앞세운 맨유가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을 3대2로 꺾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맨유는 승점 50점이 되었고 경기수 일단 무시하고요. 순위만 보면 5위에서 4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가게 된 맨유고요. 반면에 토트넘은요 7위에 머물면서 챔스 티켓에 대한 희망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글쎄요,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호날두가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비판 속에서 보란듯이 헤트트릭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거의 10년이죠. 10년을 넘게 최고의 자리를 왜 호날두가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맨유가 골 기대값이 한 골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몇 골을 넣었습니까? 네, 3골입니다. 3골. 이거는 그야말로 골잡이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역으로 증명하는 거라서 호날두가 그야말로 정말 호날두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맨유는 토트넘을 상대로 4-2-3의 전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데야가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메가이어와 바란이 나왔고요. 저는 바란이 나올까 싶었는데 맨유로서는 참 다행이었죠. 좌우 풀백으로는 탈레스와 달롯이 나섰고요. 역시 루크쇼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을 보면 프레드와 마티치가 배치됐고 이 마티치의 수비력은 여전하더라고요. 그 위에 레시포드, 포그바, 산초가 나섰고 호날두는 원톱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맨유입니다. 토트넘은요 3-4-2-1 혹은 3-4-3, 요리스가 골문을 지켰고 다이어 로메로 벤데이비스가 3팩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서 돌아온 레길론과 에버튼전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준 도어티가 좌우 윙백을 맡았습니다. 허리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책임을 졌고 손흥민과 클루세스키 공격 2선에 배치됐습니다. 원톱은 케인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에버튼전 라인업에서 레길론이 합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보통의 감독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콘테 감독은 그 전 경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라인업을 거의 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팀이 맞붙으면서 전반 초반에는 토트넘이 의외로 몰아붙이는 형국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반 6분 손흥민이 왼쪽 라인을 따라서 잘 침투해 들어갔고요. 날카로운 연결을 보였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제골은 오히려 맨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호날두였고요. 전반 12분에 프레드의 뒤꿈치 힐 패스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재치 있는 패스를 이어받은 호날두가 아크서클 앞에서 그대로 슈팅을 했고 이게 또 골망을 제대로 흔들었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슈팅을 때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공이 흘러가는 궤적이나 파워가 정말 엄청났어요. 요리스 키퍼가 거의 손도 못 댔죠. 토트넘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전반 33분에 페널티킥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는 클루세스키가 굉장히 잘해줬죠.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진을 제대로 교란했습니다. 본인의 개인기로 파고 들어간 뒤에 크로스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필 탈레스 팔에 맞았고요. 케인이 PK골로 연결을 했어요. 케인, 그러고 보면 PK 하나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찹니다. 알고도 못 막는 궤적이죠. 자, 그리고 맨유가 전반 38분에 또다시 앞서가는 골을 기록을 하는데 역시 주인공은 호날두입니다. 이 선에서 절묘한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요. 최근에 폼이 오른 제이든 산초가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듭니다. 산초가 옆에서 쇄도하던 호날두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순간 가속도를 발휘한 호날두가 발을 갖다 대면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죠. 회색이 짙어가던 토트넘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전방에서 버티던 케인이 공을 내줬고 로메로에 이어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습니다. 욕심을 부릴 법도 했지만 좌측 사이드를 파고 들어가던 레길론에게 손흥민이 패스를 내줬고요. 레길론이 그대로 크로스를 했는데 이걸 걷어낸다는 걸 그만 이 맨유의 수비수 메가이어가 자책골을 만들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로메로가 메가이어를 좀 자극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어쨌든 토트넘은 무승부 상황을 연출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후반 36분에 호날두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결승골을 집어넣은 건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호날두는 이 골을 넣은 뒤에 바로 교체 아웃이 되었어요.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은 호날두의 이름과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게 압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했는데요. 호날두의 미친 결정력을 앞세운 맨유가 승리를 최종적으로는 거머쥐게 되었죠. 물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대단한 스타의 존재감이 있었기에 맨유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맞지만요. 토트넘이
정말 이날 경기는 참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유의 분위기가 그동안 참 좋지 않았거든요. 토트넘은 미드필더, 공격진 모두 부진했습니다. 엄청난 폼을 자랑하던 해리케인도 번뜩이는 모습 오늘 경기 없었고요.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정말 임팩트 없이 오히려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요, 오늘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 특히나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맨유의 레전드 수비수 게리 네빌도 토트넘 수비를 보고 한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호날두 골 장면을 두고는 뭐라 하면요, 토트넘 정말 좋지 않다, 그들의 백라인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역시 맨유 출신 로이키는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제 역할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맨유 출신의 레전드들이 토트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오늘은 토트넘이 코너킥 때 너무 쉽게 헤더를 내준다던가 아니면 라인 컨트롤이 안 돼서 뒷공간을 열어주는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역량이라기보다 팀 전술 그리고 집중력의 문제라고 보는 게, 글쎄요, 이게 지금 선수의 마인드 문제일까요? 아니면 콘테 감독의 전술 실패일까요? 자, 어쨌든 콘테 감독은 지금 이 경기가 끝난 뒤에 팬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팀의 꾸준한 그 경기력 유지 부분에서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리즈전 4대0, 에버튼전 5대0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팀에는 미친 역습을 통해서 손쉽게 이기기도 하는데, 라인을 내린 팀한테는 또 무기력한 패배,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벌써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선수 역량만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감독도 디테일함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글쎄요,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에서 이 윙백을 활용해 상대의 사이드를 부수는 형태가 라인을 내린 팀한테는 잘 안 먹히죠. 그리고 4백으로 그러면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공격수를 늘리던가, 그것도 아니면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서로 간의 패스를 주고받는 형태로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서 이 패스로, 롱패스로 뒷공간을 부시는 게 아니라 숏패스로 맨유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전무했고요. 오늘의 토트넘 선수들은 준비한 전술이 안 먹히니까 이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콘테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없었다면 맨유는 오늘 좋은 밤을 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호날두가 대단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 되면 본인의 전술도 문제가 없었는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의 손흥민 선수도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볼을 상대에게 넘겨줬고요. 공도 13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면서 본인의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도 아쉬웠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두고서 축구화를 바꿔시는 것 같다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손흥민 선수를 실드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오늘의 부진은 뼈아픕니다. 자, 앞으로 토트넘은요 17일 목요일 새벽에는 브라이튼을 만나고 그 이후에 21일에는 웨스트햄과 맞붙습니다. 글쎄요, 전반적으로 지금 팀 분위기를 추스리고 어차피 FA컵 다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에 올인해야겠죠. 앞으로 토트넘의 반전의 가능성이 적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갈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콘테 감독이 있고 손흥민과 케인이 있기 때문에 리그에 올인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